굳이 얘기할 거 없겠죠? 보상 플랜이라는 게 사장님께서 받으시는 보너스들이랑도 수당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마련이고 또 한 달 동안 노력하신 대가가 바로 그 보상 플랜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무대에 안 올라오려고 했어요. 이 보상 플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나는 보상 플랜을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손 드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좀 쉬고 계셔도 돼요. 내가 분명히 알겠지만 여기 손 안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충분히 보상 플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원래 보상 플랜이라는 거, 특히 PM의 보상 플랜이라는 거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한 번 공부를 했으면은 이거를 결국 까먹을 일이 없어요. 그만큼 간단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상 플랜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보상 플랜이라는 게 사장님들이 사업 구조에 적용을 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인 겁니다. 보상 플랜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그 문자가 있는 것뿐이고 지식으로 있는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보상 플랜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회사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보상 플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게 얼마 전까지는 옛날 버전이었는데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원래 24년 2월 3월 걸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이 수당만 보고 누구 건지 알아맞혀버리는 정말 비상한 분이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이분을 개인적으로 보호하고자 2달 전걸로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이 수당은 지금 한 달에 15,000유로를 받고 있고요. 오른쪽은 한 달에 지금 9,000유로의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누가 더 직급이 높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차피 대답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왼쪽 바이스 프레젠트 직급이고요. 오른쪽은 PT, 프레젠트 직급입니다. 두 직급이나 단계가 차이가 나죠. 바이스 프레젠트와 이기세큐티브 바이스 프레젠트, 그 위에 프레젠테티브로 직급이 두 단계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수당을 많이 받고 계신 게 이 바이스 프레젠트입니다. 심지어 이 프레젠트 팀 직급분이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보상 플랜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서 받는 수당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같은 직급이면 이런 예시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같은 IMM인데 누구는 수당을 훨씬 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은 IMM이고 다 비슷하게 수당을 받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퍼스트라인 보너스의 비율이 월등히 크고 어떤 사람은 무채대 보너스의 비율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보상 플랜을 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도입부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상 플랜이라는 것은 회사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고 이 가이드라인을 내가 사업하는 하선 구조에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M의 보상 플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각각 다양한 보상 플랜들이 결국 사업자분들의 수당을 많이 드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벽두를 키워드가 있으면 보상 플랜을 공부하기가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넓이와 깊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 보상 플랜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넓이라는 것은 사업자분들께서 내 하선 구조에 퍼스트라인의 그 세대가 얼마나 많느냐를 뜻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건 깊이예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좀 많이 헷갈립니다. 12개 반씩 부탁드릴게요. 넓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퍼스트라인에서 퍼스트라인 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렉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반대로 깊이라는 거는 내 퍼스트라인부터 해서 더 깊은 곳에 있는 세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넓이와 깊이는 각각 우리가 렉이 몇 개인지와 세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상 플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직급을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직급이 바로 팀 파트너 직급이죠. 팀 파트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수당을 받을 수 없느냐? 아니죠.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풀 보너스가 있습니다. 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퍼스트 라인에서 풀 세트를 구매를 하면 스폰서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이 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풀 세트를 하선이 구매한다 이외에는 또 어떠한 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점이 또 특징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이 풀세트 보너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8,000원의 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매니저 이상 직급이라고 하면은 내 하선 퍼스트 라인은 풀세트를 구매했을 때 156,000원의 풀세트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78,000원과 156,000원의 차이, 이 남은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매니저 직급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 풀보너스의 장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세트 보너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풀세트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풀세트라는 거는 단순히 이 안에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풀세트 보너스에서 풀세트가 뜻하는 거는 우리가 퀄리파이 매니저 QM을 달성할 때 풀세트를 사고 또 오토시 1회차와 같이 감으로써 매니저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풀세트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선에 있는 분이 매니저를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세트 상품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풀세트 보너스라는 것은 내가 언제 받느냐? 내 퍼스트 라인 혹은 하선분이 풀세트를 통해서 매니저 직급을 달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다. 즉, 내 하선분을 매니저를 만들어줌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바로 풀세트 보너스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팀 파트너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로는 퍼스트 라인 보너스가 있죠.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퍼스트 라인, 즉 직대분이 일정 부분 구매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너스다 볼 수 있겠습니다. 퍼스트 라인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마다 매겨져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주비값을 기준으로 10%를 산정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되겠고요.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 수령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매니저 직급 이상이 되는 수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퍼스트 라인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풀세트 보너스와 동일한 장점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내 그분 하선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제품을 구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토십도 하지 않고 매니저도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선에서 발생한 퍼스트 라인 보너스가 어디로 가느냐 라는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풀세트 보너스에서 말씀드린 이 발생한 보너스가 회사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분께 찾아가서 드린다라는 장점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위쪽에 나와 있는 매니저가 매니저도 아니고 오토십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스폰서 2세대 위든 3세대 위든 찾아가서 퍼스트 라인 보너스가 지급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지금 퍼스트 라인 보너스와 풀세트 보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 보너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세트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으면 좋냐? 당연히 내 퍼스트 라인이나 하선이 풀세트를 많이 사면 받을 수 있는 게 풀보너스겠죠. 그럼 이 풀보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퍼스트 라인 풀세트를 많이 살수록 즉 퍼스트 라인의 넓이가 넓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풀보너스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퍼스트 라인 보너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퍼스트 라인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퍼스트 라인이 많이 구매를 할수록, 즉 퍼스트 라인이 넓을수록 거기서 더 많은 구매가 일어날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보너스는 퍼스트 라인의 넓이와 깊이를 신경을 쓴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팀 파트너가 돼서 받을 수 있는 두 수당들은 팀 파트너로서 하여금 퍼스트 라인의 넓이를 신경을 쓰도록 이미 회사에서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 파트너가 받아볼 수 있는 수당을 좀 알아봤는데요. 팀 파트너가 수당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자가 되면 매니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매니저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매니저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또 두 가지가 있죠. QM과 C입니다. QM은 퀄리파이 매니저의 약자로서 딱 첫 번째로 매니저 직급을 달성했을 때 부여되는 일종의 수습기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기 4가지 조건이 있는데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도 QM은 바로 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C는 체프 어슈어런스의 줄임말인데요. 이 체프 어슈어런스라는 것은
두 번째 이상으로 매니저를 달성을 했을 때 정식 매니저로 인정받게 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도 이 CA는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CA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CA에서 두 번째 조건으로 나와 있는 오토십 유지 조건입니다. CA에서 오토십 유지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오토십을 하는 상태에서 퍼스트 라인이 오토십을 5명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나는 CA를 자동적으로 만족을 한다는 뜻인데, 만약에 내가 CA를 하고 싶어서 오토십을 5개를 했는데 5개가 못하고 4개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운이 나빠가지고 딱 기간을 놓쳤다던가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라지고 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PM 인터내셔널의 보상 플랜에서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만약 내가 퍼스트 라인의 오토십이 5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오토십들 사용해서 CA 만족할 수 있게 별도의 조건을 마련을 해두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경우로 보자면 지금 퍼스트 라인 오토십이 4개 있는데 5개가 아니라서 퍼스트 라인 오토십 조건은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첫 번째 CA 조건으로 나와 있었던 개인 포인트 600포인트 조건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퍼스트 라인 오토십을 내 개인 포인트 100포인트다 라고 생각하고 취합을 해주시면 600포인트 조건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시상으로 봤을 때는 내 퍼스트 라인 오토십을 각각 100포인트씩 총 4개를 합쳐서 400포인트 추가로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을 때 103포인트 총합 503포인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 조건으로 맞춰야 되는 600포인트에서 503포인트를 뺀 개인 포인트 97포인트만 맞추면은 나는 CA를 추가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게 PM에서는 제공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한번 CA의 특징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QM과 CA에는 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분이 하나 있죠. 바로 각각 세 번째 조건 그리고 마지막 조건으로 나와 있는 본인 구매와 산하 1000포인트 이상 유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은 매니저 그룹을 제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내 산하의 매니저와 그 매니저 산하의 그룹을 제외하고도 1000포인트 정도의 매출 볼륨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내 산하의 매니저 빼고도 내가 직접 관리해주는 팀 파트너와 소비 회원이 어느 정도 계속 넓이와 깊이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QM과 CA에서 회사가 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QM과 CA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QM과 CA에서 회사가 주는 가이드라인은 것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QM과 CA, 즉 매니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내가 계속 관리하는 볼륨, 넓이와 깊이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QM과 CA에서 공통적으로 한 번씩 언급이 되었었던 오토십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CA는 오토십이 써져 있었는데 QM은 오토십이 안 써져 있었죠. 그런데 왜 제가 오토십 얘기를 했냐? 분명 QM에는 풀세트라는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이 풀세트라는 거는 풀세트를 통해서 우리가 매니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스폰서의 그룹 포인트를 통해서도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토십 1회차와 합쳐졌을 때 비로소 그 시너지로 매니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되죠. 필연적으로 그래서 풀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토십과 같이 매니저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때문에 QM과 CA는 둘 다 오토십을 샀을 때 추가적인 혜택을 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약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이 QM과 CA라는 것은 오토십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 산하에 있는 일정 볼륨을 유지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QM과 CA가 동시에 목적을 하는 것은 결국 매니저가 되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매니저라는 게 바로 내 퍼스트 라인의 넓이를 일정 부분 유지할 것을 이미 권장을 드리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팀 파트너가 우리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두 수단을 통해서 퍼스트 라인 넓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매니저로 또 승급을 하면서 퍼스트 라인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를 회사에서 QM과 CA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들이 승급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직급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높은 직급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6세대 보너스가 있겠습니다. 6세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6세대까지 해서 발생하는 수당들을 내가 일정 부분 돌려받는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급별로 나눠진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매니저부터 IM까지는 6세대 중에 4세대까지를 6세대부터 마케팅 매니저까지는 4세대까지,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까지는 5세대까지, 바이스 프레젠트 이상 직급은 6세대 전체에 대해서 이 6세대 보너스를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각 세대별로 배정되어 있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잘 기억을 하셔서 5%, 3%, 3%, 4%, 또 5%, 5%별로 각 세대별로 받는 퍼센트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직급이 올라가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고 한다면 리더십 보너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더십 보너스는 이름만 보면 이게 어떤 보너스인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리더십 보너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산하에서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전혀 없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6세대 보너스를 반다치면 6세대까지에서 발생하는 걸 받을 수 있다 할 거고,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반다치면 그 이름 그대로 퍼스트라인에서 발생하는 걸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리더십 보너스는 그 세대라는 조건이 아예 안 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10세대, 11세대, 12세대, 13세대 정말 어떤 깊은 곳에 있더라도 리더십 보너스를 계산할 때는 그 모든 부분을 포함을 해서 지급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더십 보너스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일즈 매니저 이상 직급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직급이냐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다르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T 직급이 되면은 내 PT 산하 전체 볼륨 구매 포인트 중에서 18%를 최대한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 산의 리더십 보너스 먼저 받아갈 분 있으면 그분 포인트를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예시 PT 직급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분은 원래 최대치로 18% 받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산하에 이제 EVP 직급이 있는 레그가 있다고 하시면 그 EVP 직급이 있는 레그에서는 18%에서 15%를 뺀 3%만큼의 리더십 보너스가 발생을 하고 그걸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3%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어느 정도 한 10% 정도 받아간다 이렇게 계산을 바로 나와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3%라는 게 결코 적은 게 아니죠.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 정말 높은 직급분들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높은 직급분들은요, 한 달에 저희가 막 월천대기니, 월 억대기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의 받는 수당의 절반 정도는 다 이 리더십 보너스 3%만으로 발생을 합니다. 3%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수당의 반이 발생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0.5%를 준다는 혜택을 정말 수당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0.5%의 리더십 보너스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급을 할 때 필요한 레그 조건에서 한 레그를 더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T가 되기 위해서는 INM 3레그가 되어야 되고요. 또 INM으로 예를 들면 매니저가 3레그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직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3레그가 아니라 한 레그만 더해서 4레그 하면은 0.5포인트의 리더십 보너스를 전체 산하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리더십 보너스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세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두 보너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회사에서 권장해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6세대 보너스는 그 이름과 그대로 6세대까지의 넓이와 깊이를 신경을 쓰라는 게 바로 6세대 보너스죠.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6세대까지니까 그 6세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보너스는 그 이름에서는 별로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방금 하면서 보면서 알았던 거는 리더십 보너스는 산하의 제한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보너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넓이와 깊이를 모두 챙기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궁극적인 보너스이지 않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두 보너스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6세대까지의 넓이와 깊이와 산하 전체의 넓이와 깊이의 공통점에 대해서 파악하면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세대까지의 산하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 내 산하 전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 6세대와 산하 전체의 매니저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6세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에 대해서 회사가 권장해 주는 것,
즉 매니저 이상 직급에 대해서 회사가 권장해 주는 것은 내 산하의 매니저 이상 직급자들이 어떤 레벨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에 따라서 내 수당이 발생함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PM에서 얘기하는 보상 플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번 빠르게 보상 플랜에 대해서 달려봤습니다. 이러고 끝내면 참 좋은데 아직 설명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아까 우리 송혜수 사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셨던 카 프로그램 있죠? 카 프로그램도 사실 우리의 보상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 프로그램 말고도 또 어떤 보상 플랜이 있냐 그러면 FAB, 빠른 승객 보너스라는 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보너스는 우리가 프로모션 보너스라고 설명합니다. 이 프로모션 보너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퍼스트타임 보너스부터 리더십 보너스와는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는 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몇몇 사람한테만 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받을 수 있는 모집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편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빠른 승급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지정된 기간 내 해당 직급을 달성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달성은 천천히 하셔도 되는 게 바로 FA인데요. 직급별로 그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IMN 직급은 2개월 만에, BP 직급은 4개월 만에, EBP 직급은 7개월 만에, PT 직급은 13개월 동안 안에 한 번 달성하고 두 번째 직급을 달성해야만 내가 비로소 이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왜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두 번째로 이걸 달성하면 회사에서 또 안내가 나요. 그런데 그 안내를 받고도 우리가 그걸 까먹고 4개월, 5개월 지나면은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두 번 다 달성했을 때 3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3개월간 신청하면 최대치를 받았을 때 1,200만 원을 넘는 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받을 수 있는 수당들 최대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FAB가 정말 좋은 거긴 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이 FAB만 받고 PM 사업 끝낼 거 아니죠. FAB 받고도 우리가 계속 PM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FAB를 만족하기 위해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천천히 구조를 쌓아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구조를 쌓아나가다가 FAB가 만족이 됐을 때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시면 더 좋은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카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카 프로그램은 아까 보셨다시피 BMW 차량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실 다른 차량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조건은 우리가 IMN 이상 직급이면 된다는 점과 검은색 신차 또는 제조 6년, 5년 이내에 중고차면 된다는 점밖에 없습니다. 차종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BMW 차량, 또 미니 차량, 챔피언스 리그 이상 분들은 포르쉐 차량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카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이 IMN만 찍으면 우리가 바로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찍고도 이걸 몰라가지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IMN 트레이닝 가면 트레이닝 장소에 가서 나는 IMN인 줄도 모르고 IMN 트레이닝 왔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품만 먹다 보니까 제품이 좋아서 이분들은 뭣도 모르고 직급이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PM 사업의 좋은 점을 알고 성장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뒤늦게 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고 안타까워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PM 인터내셔널의 카 프로그램에서 보상 플랜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는 그 금액이 모두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분들이 1년 지나기 전에 12개월 지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카 프로그램 누적 금액도 모두 다 받아가시고 또 PM 스코어를 붙이고 PM을 홍보 인원으로서 우리 내가 이제 PM에서 좋은 차도 타고 다닌다라는 점을 자랑하시면서 즐거운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 하선의 하선 구조에 넓이와 깊이를 잘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내가 이 보상 플랜과 내 하선을 어떻게 맞물리게 할지를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두 신경 쓰시면서 오늘 돌아가신 후 혹은 나중에도 내 하선 구조에 잘 접목을 하신다면 현재 수당이 올라가는 주축들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더 높은 직급으로 갔을 때도 안정적으로 직급을 유지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